아유, 이 봄날씨에 학원 나가지고 공부하고 멋진데? 아, 멋진데? 야, 근데 너 근데 저기 벚꽃표도 남학교잖아. 요즘 쭉 해가지고 아우. 혹시 모르잖아요. 아우.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보러 가야지. 아우, 생각만 해도 수성구 우중충하다. 어우, 그 동호회고는 저 애들 보고 피면 앞에서 사진 찍는데 그 길목에서. 저희 남자 그 니네 남고여가지고 거기 벚꽃 핀다고 벚꽃도 빨리 찔 거야. 기분 나빠서. 벚꽃이 아예 안 펴요. 저희 학교에. 벚꽃이 없지. 근데 전부 저런 것만 소나무만 있는 거 아니야? 시퍼렇 궁둥하니? 맞아요. 그렇지. 어우. 난 그런 학교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 저도 처음 다녀봐서 좀 어색하긴 해. 그치. 자, 67쪽을 먼저 할 거예요. 네, 나는 고등학교도 우리 반 48명 중에 31명이 여자였거든. 죄다 여자야. 대학교는 33명 중에 27명이 여자였어. 죄다 여자야. 대학원 같은 20명 중에 16명이 여자야. 죄다 여자야. 성공한 인생. 이번에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8명 중에 7명이 여자야. 죄다 여자야. 나는 남자애들 많은 데 가면 적응을 못해. 미쳐볼 것 같아. 막 이상해. 그래서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남자만 있어서. 거기 여자도 남자 같더라. 여자가 제일 남자 같더라 거기. 뭐 남고 나와서 공대 가서 군대 가서 엔지니어만 가득한 회사 가서. 어? 문과야? 아. 남자 문과 뭐 하냐? 남자 문과 어디다 쓰냐? 지금 떳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별로 떳떳하지 않아? 안 맞아 이게. 나 맛이 아시죠? 국어 선생님들하고 밥 먹은 거 우리 학원이 처음이야. 국어하는 애들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이야 원래.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아. 토할 것 같아 막. 그리고 아주 찍히네 내가. 자, 우리 1문단부터 볼게요. 67페이지에. 자, 요걸 하나 하고 오늘 이번 주 과제가 그 122부터 135까지거든. 자, 거기서 앞뒤 지문을 하나씩 할 거야. 여기 한 지문, 그 다음에 뒤에 두 지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 거 맞나? 맞는 거 같아. 어? 한줄 밀려가지고 안 밀으려고. 아, 이건 안 밀려. 과제는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돼. 과제는 그대로 쭉 하면 돼. 뭐만 밀렸냐면은 저것만 밀렸지. 타이머택만. 그냥 그대로 쭉 해. 쭉 해. 자, 1문단을 볼게요. 자, 가일 문단.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자, 이제 헌법을 규정했지. 헌법의 정의. 자,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이제 헌법의 특질 중에 최고 규범성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 통보를 쳐야 돼.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최고 규범성의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적 합의야. 자,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준성을 보장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 거기 중요해. 법률은 헌법에 합치돼야 돼. 그래서 위헌소원하고 말이잖아.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맞나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헌법 밑에 있는 법률들은 전부 다 헌법하고 맞아야 돼. 사상들이. 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뭐야? 헌법에 합치돼야 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랬어. 자, 1문단에서는 헌법이 일단 중요한 단어고, 헌법. 자, 헌법의 특질 중에 뭘 얘기했냐?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다음 표까지 쳐져 있는 거니까 얘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 핵심어. 그리고 이제 이 최고 규범성은 뭐 때문에 근거를 하냐면 국민적 합의 때문에 되는 거고. 자,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법률은 헌법에 합치돼야 돼. 헌법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 줄친 거다.
자,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돼. 법률 헌법에 합치돼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고. 자, 여기다 줄을 치면 돼. 근데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돼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얘 때문이야. 헌법의 특질 중에 최고 규범성 때문에. 자, 이 문단. 자,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칙상 하위에 있는 법률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은 뭐 해야 된대?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자, 이거 헌법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보장해야 돼. 다른 법들은 헌법에 보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반대야. 반대가 아니라 얘는 자기가 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애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보장을 해야 돼. 자,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른 법규들은 누가 보장해주면 헌법이 보장해주고 국가 권력이 보장해주거든. 근데 헌법은 그렇지 못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법은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야. 다른 법들과의 차이야.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헌법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스스로 보장이 중요한 말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헌법 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어. 이게 또 뭐냐? 스스로를 보장한다는 얘기야. 자,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이걸 뭐라고 했냐?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래. 자, 그러니까 이 최고 규범성도 헌법의 특질 중에 하나고, 특질 1번. 그 다음에 자기보장성은 이제 특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요거는 이제 헌법재판의 한계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 특히 형사법에서 판단이 났어. 넌 징역 3년 그래. 그러면은 그 징역 당하는 사람이 다 안 가. 이거면 안 되지. 그냥 잡혀가지. 근데 헌법은 그게 아니래. 헌법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헌법재판의 한계를 보여줘. 자, 헌법재판의 한계인데, 자, 요거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은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야. 강제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에서 실현된다. 얘는 강제성이 없어. 그러나 뭐는 가져야 되냐? 얘 자체를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한 모든 대상들이 얘를 존중해야 돼. 존중은 필요해.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를 받아가지고 너는 탄핵이야 그래서 물러났잖아. 이 말대로는 어때? 나 안 가. 이러면 되잖아. 나 청와대에 그냥 살 거야. 그럼 들어놓아서 안 가. 야, 그리고 법의 헌법재판은 이 강제성 없는 거, 강제성 없잖아. 나 안 가. 나 대통령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임기를 다 채웠어.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할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하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안 맞잖아. 안 맞지? 강제성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기네 집으로 갔단 말이야? 이상하지? 왜 갔을까?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본문과 내 지식과의 괴리가 생기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누굴 믿게? 본문과 내 지식 중에? 본문 믿을 것 같지? 90%가 내 지식을 믿는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문제 이거 나오잖아.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틀린 말 탁 체크한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럼 큰일 나. 이거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옛날에는 주식이 한 주씩만 거래가 됐거든. 한 주 이상. 무조건 한 주는 한 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0.03주도 거래돼. 근데 이제 그걸 어설프게 알고 본문에 봤더니 한 주씩만 거래되는데 근데 문제는 한 주는 쪼갤 수 없다라고 나와. 그럼 이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 지식하고 다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할 건 어설픈 내 지식하고 연결하면 큰일 나. 이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강제성 없어.
존중이 필요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다음에 집으로 간 이유가 뭐야? 안 가도 되는데 얘 때문에 한 거지? 이 지문에 따르면 좀 그런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금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너 얘한테 돈 갚아 그러면 무조건 갚아야 돼. 안 그러면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래. 차압 들어온다 그러거든. 차압 들어오고 경매를 팔려고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안 그래.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하지만 앞에서 끊어. 여기서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가 중요해. 그래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 국회의원이야. 국회 따지면 굳이 따지면 국회에다가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싫어 나 안 해. 지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하잖아.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그게 뭐야?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야. 자, 뭐까지 강제성이 없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안 따라도 돼?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고. 법인데, 헌법인데 그것도 최고 규범을 가진 헌법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 되지. 그럼 누구 때문에 따르는 거야? 얘 때문에 따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문제를 9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좀 풀어. 가에 들어갈 내용이거든? 자, 가가 뭐냐?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강제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존중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요거를 찾는 거야. 자, 지금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 몇 번일까? 1번은 강제수단 마련이니까 아니겠지. 자, 2번은 입법권 독자성? 그럼 말 더 안 듣겠지. 3번은 헌법재판소의 법적권이? 이건 이거로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지. 헌법 자체가 최고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4번은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관련 법적 제재 수단. 법적 제재 이런 게 아니지. 법적 제재로 얘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존중으로 생기는 거거든. 얘를 지켜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의 적극적 의지.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얘를 존중하는 거야. 헌법을. 헌법재판을 존중하니까 헌법재판을 존중하니까 얘를 실현하는 거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3문단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야 된다. 자, 3문단은 자, 헌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그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면 된다. 공통의 가치. 자, 공통의 가치가 연결고리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헌법 1조가 뭐야? 알아?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냐. 그 정도 알아야지. 근데 이제 거기가 1조 1항이 제일 중요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가치는 다 달라. 누군가는 조금 빨갱이고 누군가는 많이 빨갱이고. 니네 뭐 그만해. 나는 그냥 빨갱이라고 쳐.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 조금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3명이 이렇게 해주면 자, 나는 빨갱인데 99.9% 빨갱이야. 0.1% 민주주의야. 얘는 60% 민주주의야. 99.9% 민주주의야. 그게 셋이 공통점이 뭐야? 민주주의지. 자, 그거를 연결고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뭔가가 있거든. 걔를 연결고리로 하고 자, 요거를 해서 국가를 창설해. 자, 국가를 창설하고 자,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자, 이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헌법이 자, 그 다음에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당한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자, 첫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자,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대. 자,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의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남용해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권한 남용을 방지시켜. 자, 권한 남용을 방지시켜서 자,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 자, 요걸 뭐라고 하냐? 권력 제한성.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겠지. 한문단에서는. 자,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특질 3번이야. 그래서 요 글은 어떤 거냐? 헌법의 특질, 최고 규범성 1번, 특질 2번 자기보장성, 특질 3번 권력 제한성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그 헌법의 특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헌법의 특질. 자, 요까지 읽고 범위 줄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자, 우리 8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자기보장성은 뭐야? 스스로 보장해야 되는 거지?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헌법은 일반 소송을 하는 게 아니지. 틀렸어. 헌법은 주권자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디에 맞는 말이야? 최고 규범성에 맞는 말이지. 지금 뭐에 대해서 자기보장성에서 얘기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인데 문제에 안 맞아. 요런 거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인데? 근데 찍었어. 근데 답이 아니야. 왜 그러냐? 얘를 물어봤는데 얘 대답했으니까. 자, 3번.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이 효력 보장, 줄치고 헌법 내 마련. 이게 뭐야? 스스로 보장한다. 자기보장성이지. 3번이다. 4번은 헌법은 규범체계나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하위 법규범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지. 하위 법규범을 얘네가 보장해 주는 거지. 5번은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맞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얘는 권력 제한성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야. 근데 묻는 말에 대한 맞는 말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에요. 자, 7번도 범위를 줄여볼게.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정보를 병렬적. 여기 보면은 최고규범성에 대한 설명, 자기보장성에 대한 설명, 권력 제한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일단 가에서는 맞는 말이야. 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적절히 맞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가는 나와 다른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가가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 절충안이거든. 여기 종합적 절충안에 줄 쳐야 돼. 그러면 지금 최고규범성하고 자기보장성이 반대여서 권력 제한성을 얘기한 건 아니지. 근데 이건 그냥 부적절이야.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서는 부적절해서 답을 찾아야 돼. D에서 부적절해. 그래서 2, 3, 5 중에 찾아야 되는데 자, 근데 나머지는 알 수가 없지. 자, 이제 넘겨볼게요. 다시 앞으로. 자, 이제 나의 1문단은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자, 이거는 헌법관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헌법관. 자, 헌법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2문단에 하나씩 봐야 돼. 그 다음 문단은 3문단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나오지. 그 다음에 4문단은 통합론적 헌법관이 나오지. 하나씩 설명한 거야. 병렬적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로 확인을 쓱 하고 7번에 적절 중에서 찾는 거지. 2, 3 중에서 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위를 줄여 놓는 거야. 7번은.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거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있는데 자, 거기다 네모를 쳐놓고 자, 요거는
자,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자, 그러면 국가의 조직과 작용 요걸로 보는 거예요. 자,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배제하고. 자, 그러니까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야. 자, 법규범에 의한 통치거든. 그래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다 세모쳐야 돼. 좀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 눈에 잘 보이게 세모치고. 그건 아니야. 법규범에 의한 통치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이거는 법규범에 의한 통치. 자,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의 최상의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 인식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돼. 국민은 최상의 규범 헌법을 통해서 국가에 복종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을 통해 복종하는 거 국가에. 자, 법실증주의적 헌법학자들은 존재적인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 연구 대상을 규정한대. 당위다 동그라미 쳐야지. 당위. 도덕, 자연법에 세모치고 당위야. 자,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그래서 당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해 줄 쳐야 돼. 자, 얘는 당위야. 당연히 해야 할 일. 이거고, 자, 이걸 통해서 정확성, 법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엄격성과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여기에 기여를 했대. 자, 법이 정확하게 집행돼야 되고 엄격하게 집행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법이 안정적이어야 돼. 왜? 국민들이 법질서에 복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종할 만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에서 끊으세요. 그러나 앞에서 여기 보면은 자, 정확성과 엄격성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장점이야. 장점. 근데 그러나가 나오지. 자, 그러나 법실증주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하는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쉽게 말하면 뭐야? 변화에 대응이 안 됐어.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정법 만능주는 비판을 받았다. 두 가지가 한계야. 첫 번째는 자, 이제 여기는 한계가 나오는 건데 단점. 자, 첫 번째가 뭐냐? 변화에 대응이 안 돼. 변화에 대응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해.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 왜 지나치게 강조해? 법이라는 건 국가거든.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범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문단. 3문단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인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결단주의적 헌법관. 자, 이거는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 권력을 보는 거지. 헌법 제정 권력의 결단으로 본대. 권력이 중요해. 권력. 자, 주권자의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자, 그리고 자,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거기 주시면 돼. 여기는 국민이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야. 헌법을 만드는 사람의 의지야. 느낌이 잘 안 오지? 내가 대통령 더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돼? 헌법 바꾸면 되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기 망한 사람 2명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있어. 안 좋아지는 사람들 있지. 대통령 3번인데 한 번 더 하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 헌법을 바꿔. 왜?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과 필두로 해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자들인 거지. 걔들이 바꾸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는. 자, 헌법의 내용은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 중요해. 내용에다 세워쳐.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봤다.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가 뭐냐? 얘가 정당성이야. 우리 대통령께서 권력의 최고점인 대통령께서 헌법을 바꾸셨는데 그분의 의지가 정당성이야. 왜 바꿨어? 대통령이 원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결단주의 헌법과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에 정리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건 어떤 거냐? 정치적으로 결단했다는 얘기야. 정치적으로 결단했다는 얘기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그래서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에 정리했대. 그래서 자, 그거에 뭐 굳이 따지면 장점이야. 얘 장점. 이게 어떤 거냐?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어. 근데 또 그러다가 나오지? 그럼 이제 한계가 나오겠지? 자, 한계는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을 강조하여 이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만들었어. 자, 국가가 권력 투쟁의 장이야. 헌법을 바꾸면 많은 게 바뀐대. 그러니까 이 헌법을 권력을 투쟁해가지고 이긴 자가 헌법을 자기한테 유일하게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정당이 지금의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같은 거 안 하면 되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자기네들 다수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대통령을 정당의 대표로 만들어 버리면 돼. 당대표로. 그러면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은 얘는 계속 대통령이야.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대.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헌법을 싹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 대통령 사망시까지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권력 투쟁에서 이기면 돼. 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독재자의 결단이고 국민에 대한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등장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데 두 가지야.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든 거랑 그 다음에 독재국가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어. 반장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너무 1학년 때 반장이 했는데 2학년 때 또 반장이 됐어. 3학년 때 또 반장 하고 싶어. 그럼 담임한테 가가지고 이걸 하는 거지. 반장 투표 꼭 해야 될까요? 왜? 그러면은 그냥 전년도 반장이 3학년 반장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되지. 요즘은 좀 덜한데 한동안 반장이면은 대학을 잘 가는 시절이 있었어. 요즘은 전교회장이 여자는 2대에 다 몰려있고 남녀 합치면 성대가 제일 많거든. 리더십 전형 막 이런 거 옛날에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반장을 예를 들어 반장을 하면 그런 학교 갈 수 있다고 반장 오래 하면 되잖아. 1년보다는 3년, 2년이 되고 2년보다 3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런 거야. 담임을 딱 꽂아가지고 권력을 내가 잡는 거지. 권력이 내가 잡는 거야. 담임을 등에 업으니까 이 반에 권력자는 나야. 그럼 담임이 와가지고 반장 누가 할까?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멈췄는데 일을 가다가 쓱 가다가 딱 멈춰서 너 그런 걸 할 때 눈 감고 그랬더니 담임이 시를 두고 하다가 너 이랬어. 그 다음에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거야. 권력 투쟁에서 이겼어. 그러면은 헌법을 내 마음대로 바꿔내는 거야.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의 의지가 정당성이 되는 거야. 그거의 근거가 뭐야? 권력자가 원하니까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문가는 통합문적 헌법관이 있는데 이거는 헌법을 국가통합을 위한 복제서로 보는 관점으로 헌법이 국가통합 이걸로 보는 거야. 헌법은 국가통합. 자,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 갱신의 과정으로 봤다. 국가가 뭐냐?
지속적 갱신 과정이 돼요. 자, 이 얘기는 국가가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야. 계속 변해. 자, 통합민족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는 어떤 거냐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 다른 가치를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 다른 가치를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새로운 가치로. 자, 이제 그런 건데 자,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헌법의 의미가 나오죠.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자, 이걸 통해서 자, 그 국가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것. 자, 통합적 헌법과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자, 그리고 여기서는 헌법이 과정이래. 과정이 뭐의 과정이냐면 국가를 통합하려는 과정이야.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자, 민주주의는 사실은 좀 복잡해. 왜 그러냐?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막 표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통합되기가 되게 어려워. 독재국가는 나를 따르라거든. 하나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만 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로 와 그러면 내가 왜 가? 이렇게 돼. 내가 왜 가? 그럼 절로 가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다 좋을 건데? 이런 애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 민주주의라는 다양성이야. 다양성. 그리고 그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다원적 산업사회. 이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했어. 얘가 뭐겠어? 장점. 얘가 장점. 자, 근데 또 그러다가 나오니까 그 뒤에 한계가 나오겠죠. 자, 한계는 뭐냐?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 이 갈등의 요소를 경시한 거야. 갈등 요소 경시.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그 갈등의 원인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 그다음 5문단은 자,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하나씩 쏘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결론인데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과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거든. 왜 빨리 읽었냐면은 있으나 마나한 문단이라서 그냥 빨리 읽었어. 그러지 않아? 그냥 있으나 마나한 질문이지 이거는 요쪽은. 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정보를 병렬적 제시. 법실중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통합적 헌법관 맞지? 그래서 일단 2번 중에 2, 3번 중에 하나는 맞아. 근데 C를 볼게. 나는 다음과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거든. 장점 얘기했지, 단점 얘기했지. 여기 장점 얘기했지, 단점 얘기했지. 자, 여기 장점 얘기했지, 단점 얘기했지. 여기 장단점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적절이에요.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중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한 내용이거든. 어떻게 그냥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법실중주의 헌법학자의 얘기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이 나와. 그 내용이 나와.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이거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A가 B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A의 중심 내용 찾으면 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중심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중심 내용 찾아야 돼?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돼. 자, 1번은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통합론적 헌법학자가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해? 그런 건 안 하지. 이건 틀렸어.
자, 2번 보면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이게 누구야? 얘 거지. 얘 거. 얘 거고. 그 다음에 변하는 사회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거든? 자, 얘는 민주주의와 다원적 산업사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얘가 하는 민주주의와 다원적 산업사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3번은 존재적 요소를 헌법법의 연구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존재적 요소잖아. 존재적 요소. 자, 존재적 요소를 헌법과 연구 대상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문단을 봐봐. 자, 이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 줄. 존재적 요소는 도덕 자연법들을 배제했다 그랬지? 아니, 나의 이문단을 여섯 번째 줄. 나의 이문단을 여섯 번째 줄 봐봐. 걔를 배제했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연구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어. 틀렸어. 그래서 4번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걸로 보는 거는 맞아. 근데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얘기 누구 얘기? 얘 얘기지. 얘 얘기가 아니라. 틀렸어. 5번은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애에 보러온 것은, 이거는 지금 얘 얘기가 아니라 얘 얘기지. 얘를 비판해야 지금 얘 얘기한 거야.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법실증주의적 헌법학자 얘기도 나와야 되고, 통합론적 헌법학자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1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길어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수원,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심판 대상이 뭐냐면은 얘가 위헌수원을 하는 애들이야. 구청장, 군수시장 등의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거기서 끊어야 돼. 그게 심판 대상 조항이야.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 이게 가능한 건가 이거거든.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일단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 절차네. 얘는 입법 목적이 맞아. 그리고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여기 절차다.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는 합헌이야. 뭐가 합헌이야?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는 거야. 헌법 합치. 자,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이제 여기 또 잘 읽어야 돼.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사람은 해고를 할 때 예고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당신 다음 달까지만, 이번 뭐 언제까지만 다니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6개월 이전,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게 되는 거야. 뭔가 그럼 부당하지. 그래서 자, 거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규정한 것인데까지 끊어야 돼. 자, 그럼 뭐 어떤 거냐?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뭔가 부당한 법이지 이거. 근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권리를 침해한대.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여기 출처돼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돼. 근데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헌법의 합치, 밑에 건 헌법의 위배 이렇게 돼. 자, 1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A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저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조쳐야 돼. 맞지? 왜? 헌법에 합치되니까. 자, 2번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B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B니까 얘는 헌법에 위배되는 애야.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자,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의 권력 제한성이거든. 권력 제한성. 자, 권력 제한성은 어떤 거냐면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내. 자, 범위내야. 그러니까 이 권한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맞아 이거는. 자, 3번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인데 요거지.
요거. 자, A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여기 줄차돼. 권력자의 통치 이념 반영 줄차인데. 이거는 어디 거야? 세 개 중에? 두 번째 거지? 그치? 얘 거. 지금 얘는 여기에 따르면 얘래. 이상하지? 여기에 따르면 얘야. 이래야 돼. 법규 범위의 통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은 여기를 해놓고 설명은 얘를 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둘을 치내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우리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한 지문을 풀고 쉴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134쪽 27에서 30번 27에서 30번 27에서 30. 자, 이거 8분 정도 푸는 것 같아요. 일단 푸세요. 시작.
별로 안 어렵지.